마음속 외로움은 평범한 인간의 감정입니다. 현대에서도 흔히 느끼는 중요한 본질입니다. 가족과 함께여도 외로움은 남고 교리는 어렵습니다. 고통을 수용하면 외로움과 슬픔을 제대로 이해합니다. 명상은 내면을 이해하고 감정을 줄이는 도구입니다. 고립은 몰입을 돕고 뉴턴은 중력을 깨달았습니다. 외로움은 불안과 맞닿고 명상은 관찰을 돕습니다. 외로움의 원인을 묻고 조용히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그 감정이 전하려는 메시지를 차분히 들어보세요. 혹시 과거의 어느 순간이 떠오른다면 살펴보세요. 외로움 속에도 긍정적 측면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실에 감사하며 무엇을 원하는지 들어봅니다. 미래에 어떻게 지낼지 그려보고 스스로 약속해 보세요. 천천히 눈을 뜨면 명상의 깨달음이 남습니다. 깊은 뿌리처럼 자리 잡은 통찰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간단한 문장을 반복하면 깨달음은 더욱 견고해집니다. 나는 외로움을 느끼면서도 내 평화를 지킨다. 모든 감정은 내 성장에 기여한다고 믿는다. 외로움은 잠시 머무는 감정이자 나를 성찰하는 계기다. 나는 스스로를 사랑하고 돌보는 법을 배운다. 내 마음엔 언제나 연결이 존재한다는 걸 잊지 않는다. 외로움은 영원하지 않고 내 가치를 좌우하지 않는다. 인내심을 기르는 과정이 더 깊은 인생을 선물해 준다. 나는 이 감정 속에서도 길을 찾고 진정한 자아를 만난다. 외로움은 결국 내면을 향한 통로이자 새로운 연결의 단서입니다. 이 감정을 없애려 하기보다 의미를 찾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각자에게 맞는 방법으로 외로움과 대화해 보세요. 그 깨달음이 불안을 덜고 더 깊은 평화로 이끌 것입니다. 더 나아가 외로움은 우리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게 하면서도 동시에 타인과의 관계, 방식을 고민하게 만듭니다. 결국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이기에 외로움을 완전히 떨쳐버리고자 하는 시도보다는 그것을 하나의 소중한 감정으로 수용하며 누구와 어떻게 연결될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가령 가까운 사람에게 솔직히 마음을 열거나 오랜 친구에게 연락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새로운 취미나 봉사활동에 도전해 의외의 인연과 깨달음을 만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외로움은 종종 혼자이고 쉽지 않다는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동시에 타인에게 기대기, 두렵다는 감정과 맞닿아 있기도 합니다. 혹시 내가 너무 약해 보이지 않을까 걱정되거나 부담을 줄까 두려워 더 움츠러드는 경우도 생깁니다. 하지만 그런 두려움을 인정하고 누군가에게 손을 내미는 용기가 성숙한 관계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기꺼이 어려움을 나누는 관계가 진정한 유대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 사람들과 관계 맺는 일이 되레 큰 외로움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기대가 충족되지 않거나 갈등이 생길 때 실망이 커지니까요. 이럴 땐 내가 바라는 관계가 무엇인지 돌아보고 외로움을 통해 삶의 방향을 재점검해야 합니다. 갈등이 깊어질수록 나는 어떤 관계를 원하나 되묻게 됩니다. 혹시 외로움이 너무 깊어 우울감이나 무기력으로 이어진다면
전문가 도움을 고려하세요. 마음의 문제도 육체적 질병처럼 전문적 돌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담이나 치료를 통해 감정의 뿌리를 찾고 건강한 대처 방법을 배우는 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삶을 진지하게 대하는 용기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명상과 함께 일상 속에서 실천할 작은 습관들도 외로움을 덜어줍니다. 아침에 차 한 잔 마시며 내 마음 상태를 살펴보거나 자기 전 오늘 느낀 외로움을 적어보는 식이 좋습니다. 이런 사소한 습관은 결국 자기 인식을 또렷하게 만들고 외로움을 빠르게 알아차리도록 합니다. 외로움은 때로 예술적 영감이나 창조성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뉴턴처럼 몰입 가능한 고독의 시간은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비록 모두가 과학자나 예술가는 아니어도 각자에게 맞는 고독의 시간을 활용하면 창의적 통찰이 열릴 수 있습니다. 가령 독서나 글쓰기, 음악 감상 같은 활동이 좋은 예죠. 단 적극적 고독과 소극적 고립을 구분해야 합니다. 전자는 내면을 풍요롭게 하고 나를 돌아보게 만들지만 후자는 사회적 관계를 끊어버리고 자기 비난에 빠질 위험이 큽니다. 상황에 맞춰 마음 상태를 주시하고 필요하면 주저없이 타인이나 전문가 도움을 청하세요. 결국 외로움과 잘 지내려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맑은 시선이 필요합니다. 감정을 솔직히 마주하되 휩쓸리지 않는 연습이 명상의 핵심이지요.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가에서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로 사고를 바꾸면 외로움은 단순히 없앨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의미를 찾을 감정이 됩니다. 명상 중 외로움과 대화한다는 상상은 심리학 기법과 닮았습니다. 감정을 의인화해 질문하고 답을 구하면 예상치 못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너는 왜 내게 왔고 무얼 전하려 하니? 직접 묻다 보면 외로움이 사실은 휴식이나 진솔한 대화를 원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외로움이 바쁘게 달리면서 너 자신을 돌보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면 그 요청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휴식이나 자연 속 산책 혹은 깊은 대화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지요. 많은 경우 외로움은 나를 좀 돌봐달라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작은 변화를 실천하며 외로움에 휩쓸리지 않는 나를 그려보세요. 완벽함을 바랄 필요는 없지요. 명상을 잊거나 혼자라는 감정에 빠져도 괜찮습니다. 아, 내가 지금 외롭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만으로도 절반은 해결입니다. 호흡을 고르고 자신을 다독이면 거친 감정의 물결도 차츰 잔잔해집니다. 외로움을 운명처럼 받아들일 이유도 원수처럼 밀어낼 필요도 없습니다. 가끔 어둠 속 작은 등불처럼 자신을 깨닫게 만드는 존재일 수 있으니까요. 누구나 외로움을 느낍니다.
이 사실은 내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역설을 보여주지요. 내 외로움이 남에게도 익숙할 수 있음을 알게 되면 타인을 대하는 태도가 훨씬 따뜻해집니다. 이 글을 읽는 지금 당신이 느끼는 외로움이 언젠가 큰 배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조용히 들어보세요. 그 안에 작은 깨달음이 숨어 있을 테니까요. 나중에 돌아보면 그때 외로움이 날 더 깊게 만들었지 하고 미소 지을지도 모릅니다. 계속 마음이 힘들거나 외로움이 건강까지 해칠 정도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주저 말고 구하세요. 모든 걸 혼자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의지하고 배우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 인간다운 삶이겠지요. 외로움은 인간적 소통과 자기 이해를 상기시키는 메신저입니다. 이 감정을 통해 스스로와 대화하고 주변과 연결되려 노력하다 보면 더 넓은 시선과 깊은 마음을 갖추게 됩니다. 삶은 늘 예측 불가능해도 그 안에 꽃피는 공감과 사랑은 영원히 빛납니다. 다시 외로움이 찾아오더라도 우리는 이미 그것을 받아들이고 의미를 찾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 기억이 우리를 북돋우고 앞으로의 걸음을 돕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이 글을 덮고 현실로 돌아가도 외로움에 짓눌리기 보다 차분히 살피며 답을 찾아보세요. 조용한 방에서 호흡을 고르거나 산책으로 자연과 마주해도 좋습니다. 또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털어놓고 도움을 청해도 괜찮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그 안에 배움이 있다면 외로움은 우리를 더 깊고 성숙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삶은 늘 새로운 물음으로 우리를 시험하며 더 깊은 깨달음을 선사하곤 합니다. 외로움을 수용하며 인간관계를 돌아보는 과정은 결코 끝나지 않는 여정입니다. 때로는 내 안에 아직 다루지 못한 감정이 숨어 있음을 발견할 수도 있고 새로운 만남에서 뜻밖의 위안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외로움을 알아온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감정을 통해 자기 연민이 아닌 자기 이해를 배웠고 혹독한 고독 속에서 나를 단단히 붙드는 가치가 무엇인지 돌아보게 됐습니다. 오늘 내가 느끼는 이 외로움이 내일의 성장을 위한 걸음이라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고독한 순간조차 하나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흔들림 속에서도 자신을 지탱하는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두가 쉽게 그 경지에 오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외로움 앞에서 더 크게 무너져 자신을 탓하거나 세계와 단절되는 길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일수록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다시금 일깨울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좋아하는 음악이나 감동을 주던 책 혹은 따스한 한마디 말이 거친 마음을 누그러뜨려 줄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별의 순간에 외로움을 겪습니다. 아끼던 인연이 떠나간 뒤 남은 빈자리가 너무 커서 괴롭기도 하지요.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모든 인연이 나에게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남긴 기억과 영향은 내 마음속에 깊이 남아 다른 만남이 거울이 되고 더 풍부한 관계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외로움이라는 감정에서 벗어나려 애쓰면서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전 같으면 피했을 일들을 조금씩 시도해보고 꽁꽁 숨긴 마음을 살며시 꺼내보기도 합니다. 그 작은 변화가 모여서 커다란 전환점을 만들고 언젠가 스스로도 놀랄 만큼 성장한 모습을 마주하게 되겠지요. 외로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날이 올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그 감정이 오가도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 일입니다. 고독이 찾아올 때마다 나를 돌보는 방법이 늘었고 불안이 엄습해도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할 줄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자기 돌봄의 기술이 몸에 배게 되면 외부 환경이 변덕스러워도 우리는 내면의 안정감을 지킬 수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길입니다. 때론 마음이 한없이 가라앉고 남들은 태어난데 왜 나만 힘든지 자책도 합니다. 그럴수록 조금 더 유연하게 자신을 바라보며 내가 느끼는 감정을 검열하기보다 수용하자는 태도로 나아가는 편이 좋습니다. 내 마음을 판단하지 않고 지켜보는 연습이 쌓이면 자연스레 오가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은은한 평온함을 익히고 삶의 다양한 얼굴을 좀 더 너그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어느새 주변 사람과 살갑게 대화를 나누거나 홀로 고요한 시간을 즐기는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외로움이 나를 덮쳐와도 이젠 차분히 그 실체를 바라보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스스로 알아차리게 됩니다. 스스로를 돌볼 줄 아는 사람은 타인에게도 관대해집니다. 왜냐하면 고통을 이해하는 사람은 남이 아픔도 함께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외로움은 결국 우리를 더욱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감정이 됩니다. 조금 더 멀리 보면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 모든 과정은 결국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살아갈 길을 찾기 위함이 아닐까요? 외로움의 그림자가 너무 짙은 날이 있더라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든 도움을 청할 수 있고 누군가는 분명 손을 내밀어 줄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누군가는 내 마음속 깊은 지혜일 수도 있겠지요. 필요하다면 전문가나 주변 사람에게 용기 내 도움을 요청해도 좋습니다. 어떤 선택이든 내가 행복하고 자유로워지기 위한 발걸음입니다. 삶의 정답은 없지만 외로움에서 배운 통찰은 어느 길로 가든 좋은 지도가 되어줍니다. 언젠가 또다시 외로움이 밀려온다 해도 우리는 이미 한 번 함께 걸어본 길입니다. 그때 외로움 덕분에 나를 더 잘 알게 됐고 따뜻한 연결이 가능함도 깨달았습니다. 지금 힘겨운 어둠을 지나고 있다면 이 또한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한 과정이라 믿어보세요. 분명 그 끝에 당신을 반겨줄 밝은 빛과 새로운 희망이 있을 테니까요. 이 글을 마치며 당신이 더 이상 외로움에 갇히지 않길 바라지만 설령 그렇다 해도 그 감정에서 스스로를 살피고 성장할 수 있길 바랍니다.
결국 모든 순간이 소중한 배우고 깨닫는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어쩌면 아직 당신의 내면에 제대로 표현되지 않은 숨은 목소리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때때로 마음속에 쌓아둔 이야기들을 미처 끄집어내지 못한 채 지나치곤 합니다. 그러나 조용히 들여다보면 그 목소리들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전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오래된 상처고 어떤 것은 이루지 못한 꿈이나 바람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외면하면 감정은 점점 커져서 삶의 곳곳에서 우리를 무겁게 누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의외로 우리는 그 대답을 알고 있습니다. 말하지 못했던 상처가 무엇이며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이 어떤 모습인지 조금씩 드러납니다. 결국 내 안의 목소리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 진정한 치유의 시작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당신은 때로 혼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묻어두려 했던 기억이 떠오르거나 지금까지 꾹 참아온 감정이 터져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에는 마음이 무척 흔들리고 아플 수 있지만 오히려 그 아픔을 직시함으로써 성장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내면 깊숙이 누적된 슬픔이나 후회를 바라볼 때 우리는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한 에너지를 마련하게 되거든요. 만약 혼란이 너무 커져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거울 앞에 앉아 스스로에게 천천히 말을 걸어보세요. 마치 친구에게 속을 털어놓듯 내 마음이 힘든 이유를 하나씩 정리해 보는 겁니다. 글로 써도 좋고 조용히 중얼거리며 정돈해 봐도 괜찮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자신에게 한층 자비로운 시선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내가 느끼는 모든 감정 뒤에는 이유가 있고 그 이유를 공감해주는 태도가 상처를 어루만지는 첫걸음이 됩니다. 이렇듯 한번 내면의 문을 열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조금씩 마음을 내보낼 수 있게 됩니다. 완전히 열리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처음 한 걸음을 떼는 용기가 곧 새로운 인연과 이해로 이어집니다. 조금씩 마음을 연 사람과의 대화에서 우리는 생각보다 큰 위로와 즐거움을 얻기도 하지요. 그동안 외로움을 같이 느껴온 사람이 어쩌면 바로 내 옆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단지 서로의 외로움에 대해 말을 꺼내지 않았을 뿐 비슷한 고통을 나누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혹시 주변에 조용히 지내지만 마음속 상처를 안고 사는 듯한 이가 있다면 가벼운 안부 인사라도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서로가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전부 알 수는 없어도 그 작은 관심이 뜻밖의 위안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꼭 누군가 떠나가거나 홀로 지낼 때만 느끼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과 함께 웃고 말하다가도 한순간 불현듯 밀려오는 외로움이 있지요. 이 감정은 우리의 내면 한가운데에서
일종의 경고등처럼 빛나며 신호를 보냅니다. 나를 더 알고 싶고 스스로를 잘 돌보고 싶다는 마음이 외로움으로 표현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신호를 가볍게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내 마음속 결핍이 무엇인지, 관계 속에서 어떤 부분이 힘든지 솔직히 짚어보세요. 진정으로 나아가고 싶은 방향이 있다면 외로움은 당신에게 그 길을 찾으라며 등을 떠미는 조력자가 되기도 합니다. 어쩌면 스스로 시도하지 않았던 작은 변화를 감행해야 할 때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하는 일에 만족하지 못했다면 직업의 변화를 줄 수도 있고 낯선 사람들과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도 있지요. 물론 이런 선택에는 위험도 따르지만 우리는 이미 외로움 속에서 지내며 용기를 축적한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버텨온 나 자신을 믿어보세요. 혹시 실패한다 해도 외로움은 또다시 당신을 키워줄 자양분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흔히 실패가 고통만 남긴다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는 다음 도전을 준비하게 만드는 중요한 경험이 담겨 있습니다. 흔들리는 과정에서도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더욱 선명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극복하려고 애쓰기보다 그것을 함께 춤추고 함께 울며 웃는 파트너로 삼는 건 어떨까요? 이러한 태도를 갖추게 되면 삶이 바뀌는 순간순간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다가올 것입니다. 흐르는 강물에 몸을 맡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슬러 올라가려 애쓰지 말고 흐름을 느끼면서 필요한 방향을 조금씩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시간이 흐르다 보면 언제부턴가 내가 원하던 곳에 다다른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 여정에서 만난 외로움은 결코 적이 아니었다고, 오히려 나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 준 안내자였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가슴 시린 공허함 속에서도 미묘한 희망이 싹트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 희망은 우리가 한번 외롭다고 느꼈던 순간을 계기로 만들어진 결심이나 아이디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외로운 순간이 우리 인생에 활력을 불어넣는 찬스가 되는 셈이죠. 물론 지금 이 순간 외롭고 고단하다면 이 모든 말이 공허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이 이 글을 통해 조금이라도 안도감을 얻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 다른 형태의 외로움을 품고 있지만 결국 그 뿌리는 나 자신을 바라보려는 갈망에 닿아 있으니까요. 이제 한번 숨을 고르고 가슴속 불안을 부드럽게 보듬어 주세요. 내가 어떤 길을 걸어왔고 어떤 길을 향해 가고 있는지 잠시 멈춰 생각해 보세요. 때론 혼자라는 사실이 나쁜 게
아님을 깨닫고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새로운 발걸음을 뗄 용기가 솟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매번 넘어지고 일어서며 살아갑니다. 외로움은 그 여정에서 만나는 하나의 역이고 조금씩 나를 더 깊게 알게 해주는 스승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마음속 고요함을 찾아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모이고 모여서 언젠가 당신을 한층 더 환하게 빛나게 할 것입니다. 만약 언젠가 또 외로움이 찾아와 마음을 무겁게 누른다 해도 우리는 이미 그 감정을 받아들이고 이겨낼 힘이 있습니다. 언제든 기억하세요. 당신의 힘은 상상보다 훨씬 크고 깊습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언젠가 자신만의 꽃을 피울 것이고 그 순간 외로움도 하나의 추억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외로움을 인정하고 마음속 공백을 들여다볼수록 더욱 따뜻해지는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은 때로 지루하고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조금씩 내면의 소리를 듣는 연습이 쌓이면 당신은 분명 달라집니다. 그 변화를 가속하려면 스스로에게 관대한 시선을 보내보세요. 누구나 실수하고 모두가 넘어지며 어떤 이는 남들보다 조금 더 오래 머무를 수 있으니까요. 그런 자신을 자책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내 마음 문이 더 꽁꽁 닫힐 위험이 큽니다. 자기 연민과 자기 돌봄은 비슷해 보이지만 의미가 다릅니다. 연민이 깊어지면 무력감에 빠질 수도 있지만 돌봄은 나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돌봄은 결국 실천적 태도이고 내가 내게 건네는 따뜻한 온기입니다. 그래서 때론 내 몸을 좀 더 움직여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만히 방 안에 틀어박혀 머릿속 생각에만 빠지면 부정적인 감정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으니까요. 공원 산책을 하고 가벼운 운동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햇살이 좋은 날이라면 더더욱 바깥 공기를 느끼며 걷는 걸 추천합니다. 햇빛과 바람은 우리가 자연의 일부임을 다시금 깨닫게 해줍니다. 마음이 좁아질수록 시야도 함께 좁아지는 법이니 우리 자신이 더 큰 세계와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몸소 체험해야 합니다. 또한 잠시라도 안전한 환경에서 마음을 편히 둘 수 있는 공간을 찾아보세요. 그곳이 꼭 집일 필요는 없고 조용한 카페나 작은 서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혼자서 숨 쉴 공간을 마련하면 밖에서 받은 상처나 불안을 가라앉히고 자기를 회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일기를 쓴다면 그날 느낀 감정이나 작은 사건들에 대해 솔직히 남겨보세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기록을 통해 자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볼 기회가 생깁니다. 시간이 지나 그 페이지들을 다시 읽어보면 의외로 외로움이 새로운 아이디어나 잠재력을 깨우는
통로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람들과 대화하는 방식을 바꾸는 연습도 추천합니다. 보통은 상대가 궁금해하는 말을 해주기 바쁘지만 한 번쯤은 대화를 이어가며 내가 어떤 주제를 정말 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세요. 혹은 내 이야기를 조금 더 솔직히 털어놓아 보는 겁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이야기에도 조금 더 귀 기울이며 함께 공감하려 노력하는 태도가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관계가 기대처럼 완벽하게 피어나는 건 아닙니다. 누군가는 내 진솔함에 부담스러워할 수도 또는 무관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그래서 더더욱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귀해지는 법이겠지요. 한편 외로움이 극도로 깊어질 때가 있다면 혹시 내 주변 환경이나 생활 패턴의 변화가 필요한 것 아닌지 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내 감정을 악화시키고 수면 부족이나 불규칙한 식사 등이 우울감을 부추길 수도 있으니까요. 특히 밤이 길어지는 겨울철에는 햇빛을 쬐는 시간이 부족해질 뿐 아니라 활동성도 떨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부정적 감정이 고개를 들고 혼자라는 느낌이 배가 되기 마련입니다. 이럴 땐 의식적으로라도 창문을 열어 환기를 자주 하고 가능하면 낮에 바깥 나들이를 계획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외로움의 뿌리는 단순히 심리적 원인에만 있지 않습니다. 삶의 방식, 환경, 사회적 여건과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이를 차근차근 정리해 보는 과정이 내 내면과 세상을 동시에 바라보게 만드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자신을 긍정적으로 소개하는 습관을 길러보는 건 어떨까요? 낯선 모임에서 자격지심에 스스로를 지나치게 낮추어 버리면 그 모임에서 얻을 수 있는 즐거움마저 줄어듭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편안히 밝히고 부족한 점이 있어도 당당히 말해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자신감을 회복할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지금도 누군가가 보고 싶고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많다면 미루지 말고 먼저 다가가 문을 두드리는 용기를 내보세요. 혹시 거절당하더라도 그 시도 자체가 의미를 지니고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수 있을 테니까요. 또한 관계가 깊어지는 과정은 반드시 아름답고 즐거운 모습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해와 갈등도 반드시 따라옵니다. 이때 생기는 불편함을 피하려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결국 또 다른 외로움이 찾아오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오히려 갈등을 열린 마음으로 해결하고 상대와 소통해 나가는 연습을 하며 사람 사이의 진짜 유대를 체험하는 편이 더 가치 있습니다. 사람마다 속도와 상황이 다르므로
우리는 저마다 자신이 감당 가능한 방식으로 관계를 넓히거나 스스로를 단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한 가지 정답은 없기에 서로 다른 경험을 수용하고 공유하는 태도가 한결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결국 외로움을 줄이는 과정은 나 자신을 파악하고 타인과 어울리는 방법을 배우며 생활의 리듬과 환경까지 고르게 고려하는 종합적 작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모든 요소가 조화롭게 작동할 때 우리는 외로움이 언제 오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자기 힘을 갖게 됩니다. 완전한 극복을 말하기보다는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터득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외로움은 어쩌면 인간의 본능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기에 날이 좋을 때도 비바람이 몰아칠 때도 우리는 이 감정을 안고 가야 합니다. 당신이 이러한 마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 혹시라도 지치거나 방향을 잃었다고 느낄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잠시 걸음을 멈추고 지금까지 내가 어디를 지나왔는지 조용히 되짚어 보세요. 내가 내디딘 모든 발자국에는 이유가 있었고 그것들이 쌓여 지금의 나를 이루고 있습니다. 내가 한 선택과 실패 그리고 억울했던 기억마저도 지금 이 자리에 도달하기 위한 필요한 조각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흔히 말하는 성공이란 사실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깨달았을 때 비로소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외롭고 힘겨운 순간일수록 우리는 오히려 삶의 의미를 정면으로 마주하며 자신의 본질적 갈망을 찾아내는 특별한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내면에서 일어나는 작은 신호에도 좀 더 민감해지길 권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머릿속을 스치는 걱정이나 불안 혹은 기대로 부푼 마음이 어떤 모습인지 차분히 바라보세요. 이런 마음 상태를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루를 조금 더 명료한 시선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혹시 특별히 기쁘거나 슬픈 일이 없는데도 왠지 모르게 허전하고 불안이 스며드는 아침이 있다면 그 느낌을 애써 밀어내기보다 바로 그 감정을 지금 나는 이렇게 공허함을 느끼고 있구나라고 인식해 보세요. 이렇게 감정을 언어화하는 습관은 마음에 자리 잡은 막연한 그림자를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마음속 그림자를 인식한 뒤에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림을 그리거나 시를 쓰면서 또 누군가는 악기로 연주하거나 사진으로 기록하며 자신의 내면을 드러냅니다. 이때 완성도를 높이려 하기보다 감정을 드러내는 과정 자체가 주요 목표라고 생각하는 편이 자유롭습니다. 표현의 방식은 자유롭지만 만약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쉽게 같은 자리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렇게 지루한 정체 상태가 길어지면 다시 외로움이나 우울이 더 깊이 침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표현하고 움직이는 것이 때론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교류할 때 역시 한층 의식적인 태도를 지녀보세요. 가령 일상적인 안부 인사 외에도
상대에게 조금 더 진솔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요즘 어떤 생각이 들어? 최근에 내 마음을 울린 일이 있었어? 같은 대화가 오갈 때 생각지도 못한 공감과 새로운 관계를 발견하게 될 수 있거든요. 물론 상대가 그런 대화에 부담을 느껴 반응이 시원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또 하나의 메시지라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나와 다른 깊이를 원하고 있음을 인정하면 됩니다. 그 자체로도 우리는 연결이 다양성을 깨닫게 되며 모든 사람과 깊이 맞닿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수용하게 됩니다. 이와 달리 누군가 당신의 이야기에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여 줄 때 그 순간에 느껴지는 안도감과 환희는 외로움의 벽을 허무는 귀중한 체험이 됩니다. 나 또한 다른 사람에게 그런 따뜻한 반응을 보내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마세요. 연결은 항상 주고받는 흐름으로 이루어지니까요. 만약 외로움이 나를 지치게 하고 삶의 의욕 자체를 잠식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면 전문가와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 누구도 모든 걸 혼자 이겨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플 땐 병원을 찾듯이 마음이 아플 땐 심리 상담이나 정신과 전문의의 도움을 받는 건 당연한 선택입니다. 전문적 상담을 받다 보면 의외로 내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나 무의식적 패턴을 새롭게 인식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외로움을 느끼는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지, 어떤 자극에 특히 취약한지, 어떻게 반응하는지 차츰 깨닫게 되면서 앞으로의 대처법을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사회가 복잡해지고 경쟁이 일상화된 환경에선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은 외로움을 느낀다는 사실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나 혼자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이들이 비슷한 고민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인지하는 순간 묘한 연대감이 피어오르며 우리의 어깨를 조금 가볍게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또한 영적이거나 종교적 관점으로 그 외로움을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 삶의 고통을 수용하고 그 안에서 자비와 지혜를 찾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외로움 역시 그런 고통의 하나일 수 있으니 결국 내면을 들여다보면 궁극적인 해답을 만날 수 있다는 가르침이죠. 만약 이런 깨달음의 길이 익숙하지 않다면 호기심을 갖고 경전이나 명상을 더 깊이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삶을 좀 더 둥글고 너그럽게 바라보는 철학적 시야 역시 외로움에서 한 발짝 떨어져 나를 객관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인간이 왜 고독한지를 사유해보는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는 생각보다 큰 해방감을 얻게 됩니다. 물론 철학이나 종교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단순히 음악을 듣는 동안 마음이 편해지거나 애니메이션 한 편에 웃고 울면서 위로받을 수도 있습니다. 온전한 해답은 각자의 방식대로 조우하는 법이니까요. 외로움이 삶에 주는 선물 중 하나가 바로 나를 다시 마주하게 만든다는 점일 것입니다. 이 고독한 순간을 의미 있게 소비하면 언젠가 우리의 내면은 한층 풍요로워진 모습으로
바뀌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 모든 과정을 거쳤는데도 아직 마음 한구석이 싸늘하게 식어 있다면 너무 절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없고 사람마다 회복 속도가 다르니까요. 오히려 느린 걸음으로 천천히 나아가는 과정에서 더 온전한 자아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삶은 마치 이정표 없는 긴 여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방향을 잘못 잡았다 생각할 때도 있고 길이 없다고 느끼는 막막한 순간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되돌아보면 그 모든 시행착오가 결국 지금의 나를 만들어 주었다고 미소 지을 날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어떤 이는 외로운 날들에 글을 썼고 어떤 이는 그림을 그렸으며 또 어떤 이는 묵묵히 일상을 견디면서 자신의 길을 찾았습니다. 그중 누구의 방식이 옳고 그르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건 자기 내면에 충실하고 지금 이 순간의 정직한 감정에 귀 기울이며 조금씩 나아가는 결심을 반복한다는 사실이 아닐까요? 종종 우리는 사회적 성공을 성장이라 여겨 외로움을 무시하며 앞만 보고 달립니다. 하지만 그러다 문득 넘어진 자리에서 자신의 감정이 얼마나 고갈되어 있었는지를 깨닫고 놀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우리 안의 외로움과 잔잔히 대화하는 연습은 뜻밖에도 큰 위기를 막아주는 예방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당신이 외로움에 대해 이해가 깊어질수록 사람들과 대화할 때 조금 더 존중과 공감을 전하는 성숙함을 갖추게 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요즘 좀 힘들어 라고 털어놓을 때 이제는 무심히 넘기지 않고 어떤 점이 가장 힘들었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인간적인 교류야말로 우리 삶에 깊은 풍요를 안겨줍니다. 끝으로 외로움을 포용한다는 것은 완벽한 무덤 속에 들어가 잠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언제든 외로울 수 있고 그 감정에서 배울 수 있다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 태도는 삶의 수많은 굴곡 앞에서도 굳건하게 우리 스스로를 지켜내게 해줍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충분히 괜찮고 또 외롭기도 하며 그래도 이 길을 계속 걸을 수 있는 존재다라고요. 이 한 문장이 당신을 앞으로 몇 걸음 더 나아가게 할 원동력이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이 아름다운 이유는 깜깜한 어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둠 속에서 별은 더 또렷하게 빛을 내지요. 외로움 역시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어둠이면서도 그 위에 새겨진 빛나는 가능성의 별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당신이 이 글을 덮을 무렵에는 마음 한편이 조금 더 따뜻해지고 부드러워졌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히 외롭다는 기분이 드는 날이 오더라도 그 감정을 너그러이 받아들여주면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채워갈 용기를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당신의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 더 빛나길 진심으로 바라며 이 길을 함께하는 모든 인연들에게도 같은 바람을 전하고 싶습니다.